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드림팀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이 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죠. 드림팀은 모두 4개의 독립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먼저 배우실 지표는 바로 DMI입니다. 이 기술적 분석의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브레시사의 메타스톡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스템 거래의 기본적인 매매 영역 조건식으로 설정되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지표예요. 이게 1978년에 개발되었고요. 무척 오래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눈이 한 번쯤은 익은 지표일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아마도 이 DMI 지표가 저점을 기가 막히게 콕 잡아준다는 사실은 누구도 까맣게 모를 거예요. 비록 이 지표를 만든 웰스 와일더 주니어라도 말이죠. 저는 매우 우연한 기회에 이 지표가 저점을 기가 막히게 찝어주는 정말 신비스러운 신호를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고객들을 위해 준비한 교육교재에 이 지표를 저점 전문가로 등장시킨 이후로 지금까지 다른 지표는 변한 적이 있어도 이 지표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저점을 찾아주는 능력이 출중하고 2000년 이후로 더욱 개선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지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DMI를 개발한 사람, DMI의 최초 개발자의 취지는 저랑 다를 겁니다. 추세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어요. DMI에는 서브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지표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ADX라는 건데, ADX나 ADXR 같은 것들인데, 이건 현재의 시장이 얼마나 추세적인 시장인지 혹은 비추세적인 시장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개발된 지가 매우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단기 매매자들이 유난히 많은 나라에서는 거의 무시될 수밖에 없던 이유도 결국 이 DMI가 중기적 추세에 좀 더 최적화되어서 개발됐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일단 개발자 취지에 맞춰서 DMI를 하나하나 분해를 해볼 겁니다. 취지를 모르면 응용이 안 되니까요. 자, 일단 DMI는 4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DI 플러스, 두 번째가 DI 마이너스, 세 번째가 ADX, 그리고 네 번째가 ADXR입니다. 이 중에서 ADXR은 ADX를 한 번 더 스무싱 시킨 지표인데요. 별 의미가 없으니까 무시하고 다른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3개의 지표들은 각각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DI 플러스는 뭐냐? 이건 그냥 단순하게 상승을 원하는 에너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DI 마이너스는 그럼 뭐냐? 반대로 주가에 반영된 하락을 원하는 에너지를 반영시켜준다,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ADX는요. 추세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면 딱 그 위치에서 그 종목은 상승을 원하는 에너지가 하락을 원하는 에너지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반대로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보다도 작은 값으로 역전되어 있을 때는 시장이 이 종목이 딱 그 시기에 하락을 원하는 에너지가 상승을 원하는 에너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DI 플러스나 DI 마이너스 이 두 지표가 마이너스 부호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에너지의 크기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개의 지표값은 늘 절대값으로만 표시됩니다. 우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HTS에서 DMI를 불러내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합 차트에 마우스 컷의 오른쪽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지표라는 항목이 나오고 그 서브 항목에 지표 관리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곳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표가 활성화될 겁니다. 물론 HTS가 제공하는 그런 HTS를 제공하는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하나금융투자의 HTS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표를 보시면
1번 화살표를 보세요. 요게 영역 추가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영역 2라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 DMI를 선택하시면 이 DMI가 차트 아래쪽에 활성화되게 됩니다. 저는 매우 오래전부터 ADX를 연두색으로 설정해 왔고요. DI 플러스는 붉은색, DI 마이너스는 파란색으로 설정해 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는 게 눈에 익어서 그런지 굉장히 편합니다. 가급적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꾸시면 좀 저하고 소통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자, 다시 1번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표 관리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2번 화살표를 누르셔서 색깔을 알맞게 지정하시고 3번 화살표 아래쪽에 보면 기본값으로 저장이라는 곳이 있죠. 그걸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붉은색이 DI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파란색이 DI 마이너스가 되고 붉은색이 위에 있는 구간에서는 상승의 에너지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르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붉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구간에서만 나는 거래하겠다. 이런 원칙만 간단하게 세워놓으셔도 여러분들 손실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엉성한 신호를 보여주려고 DMI를 설명하자는 것은 아니겠죠.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바닥을 찾아내는 지표로서 이만한 지표는 여러분들 평생 다시 못 보실 거예요. 기왕이면 처음부터 잘 배워서 여러분들 것으로 지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각각 다른 증권사의 HTS를 사용 중일 거예요. 대부분 HTS에는 이 DMI 정보는 기본적으로 다 제공합니다. 일단 이 차트를 띄워놓는 방법을 여러분들 한테 직접 전화를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서 배우시거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HTS마다 기본 디폴트 값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의 내용과 나는 결과치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다 무료니까 하나금융투자의 HTS를 다운받아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부터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HTS를 띄워놓고 요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